새벽 4시의 비밀. 서울 강남구의 한 24시간 편의점.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61세 한미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다리도 퉁퉁 부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야간 근무가 그녀의 일상이었다. 미숙은 오늘도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3년만, 3년만 더. 그녀에게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다. 손자 도훈이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3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강남역 3번 출구 앞 24시 편한 세상 편의점. 이곳은 심야 유흥가 한복판에 있어 밤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숙에게 대부분의 손님들은 투명인간처럼 굴었다. 술 취한 젊은이들은 물건을 집어던지듯 계산대에 놓았다. 아줌마, 빨리 좀. 담배 3개. 빨리요. 미숙이 감사합니다 해도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새벽 2시쯤 되면 더 심했다. 취객들이 편의점을 화장실처럼 사용했다. 바닥에 토하는 사람, 라면, 국물을 쏟는 사람, 물건을 집어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미숙은 그때마다 걸레를 들고 청소했다. 특히 최악은 단골 손님들이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30대 남자. 이름도 모르지만 미숙은 속으로 까칠남이라 불렀다. 일하면 유통기한 확인 안 해요? 대충대충 일하네. 아줌마 담배 꺼낼 때 장갑 좀 끼세요. 지저분하게. 영수증 구겨졌는데요. 다시 뽑아주세요. 미숙은 매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참아야 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다. 8세 박도훈. 미숙의 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3년 전 미숙의 아들 재훈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했다. 남은 건 5살 도훈뿐이었다. 미숙은 그때부터 도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10살 전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8천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2천만 원이 필요했다. 미숙은 지난 3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낮에는 식당 홀서빙,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1,200만 원. 아직 800만 원이 부족했다. 할머니, 나 언제 수술해? 도훈이 물을 때마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곧이야. 할미가 돈 조금만 더 모으면. 응, 나 수술하면 할미랑 같이 놀이공원 갈 거야. 도훈의 밝은 미소를 보면 미숙은 힘이 났다. 3년. 3년만 더 버티자. 2025년 1월에 어느 추운 밤. 새벽 3시. 편의점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창백하고 눈이 풀려 있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술 코너로 갔다. 소주 3병을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왔을 때 미숙은 놀랐다. 남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6천 원입니다. 남자는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3번이나 떨어뜨렸다. 괜찮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거부되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남자는 지갑을 뒤적였다. 5장의 카드를 모두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다. 현금은? 남자는 지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남자는 소주병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 순간 미숙은 남자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눈. 미숙은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다. 3년 전 아들 재훈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 잠깐만요. 미숙은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제가 살게요. 네, 제가 사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남자는 어리둥절했다. 왜 그러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남자는 소주 3병을 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6,000원. 도훈이 수술비에서 또 줄었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이 저렇게 절망적일 때 6,000원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미숙은 그 남자를 까맣게 잊었다. 일상은 여전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도훈이 유치원 보내고 저녁 챙기고 재우고.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 입은 남자들 5명. 그들은 편의점을 둘러보더니 미숙에게 다가왔다. 혹시 한미숙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 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미숙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설명은 가서 드리겠습니다. 미숙은 불안했지만 따라갔다. 편의점 앞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입구에는 대한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대한그룹? 재벌 회사 아닌가? 엘리베이터는 25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2주 전 그날 밤 소주를 사려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한 양복, 자신감 있는 표정. 한미숙 씨, 맞으시죠? 남자가 다가왔다. 네. 근데 여기가 어디죠?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강민재입니다. 미숙은 얼어붙었다. 대한그룹 회장? 대한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 유통, 화학,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 그게 무슨. 강민재는 미숙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다. 2주 전 그날 밤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겨우 42세였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회사는 동생에게, 재산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갔던 겁니다. 하지만 카드가 모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워낙 과소비를 해서 비서가 제 카드를 정지시켰더군요. 그는 그날 밤 절망했다. 죽기 전 마지막 술 한 잔도 마실 수 없다니.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미숙의 따뜻한 눈빛.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 한마디가 강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편의점을 나와서 한강으로 갔습니다. 소주 3병을 들고 한강 다리 위로 마지막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마시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힘들어 보이셔서요. 낯선 편의점 아줌마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주 3병을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재는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강민재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숙은 멍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강민재는 진지했다. 당신이 그날 6,000원을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눈빛을.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강민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미숙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1억 원. 미숙은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제 목숨의 값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당신에게는 손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강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손자분이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수술하십시오. 하지만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하면 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강민재의 눈은 진심이었다. 미숙은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훈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도훈이는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미숙은 더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지 않았다. 낮에 식당 일만 하면서 도훈이를 키웠다. 강민재는 가끔 도훈이를 만나러 왔다. 삼촌. 도훈이는 강민재를 삼촌이라 불렀다. 도훈아,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어. 강민재는 도훈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미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년 후, 미숙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2028년 봄, 미숙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제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강민재는 미숙을 그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3년 전 그날 밤에 그 편의점. 왜 여기로? 편의점 문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새 주인 오픈 마이너스 대대적 할인 행사. 무슨?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이 편의점 제가 샀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 편의점은 이제 어머니 겁니다. 강민재는 서류를 꺼냈다. 편의점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저는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 강민재는 진지하게 말했다. 3년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곳의 주인이 어머니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장사 경험이. 걱정 마세요. 본사에서 모든 걸 도와드릴 겁니다. 강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편의점을 따뜻한 편의점으로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편의점? 네. 3년 전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으로요. 미숙은 편의점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편의점과는 달랐다. 편의점 한쪽에는 무료 급식 코너가 생겼다. 노숙자들이 와서 무료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코너에는 따뜻한 쉼터가 마련됐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숙은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며 말했다. 힘드시죠? 여기서 좀 쉬세요.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편의점은 빠르게 소문이 났다. 따뜻한 편의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3시 편의점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술 코너로 갔다. 그리고 소주 3병을 집어들었다. 미숙은 순간 3년 전이 떠올랐다. 강민재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계산대로 왔을 때 미숙은 놀랐다. 여자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6,000원입니다. 여자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결제가 거부되었다. 다른 카드? 여자는 지갑을 뒤적였다. 모두 거부되었다. 여자는 소주를 내려놓으려 했다. 미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제가 살게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여자의 손목 붕대가 신경 쓰였다. 잠깐만요. 미숙은 여자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손목이.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 보여요. 미숙은 여자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내왔다. 이거 마시고 이야기해봐요. 여자의 이름은 윤지혜, 28세였다. 지혜는 3년 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업무, 밤샘 야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혜는 1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어제 퇴사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리고 손목을. 지혜는 울었다. 미숙은 지혜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숙은 지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3년 전 강민재 회장의 이야기를. 그분도 당신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숙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손목 치료부터 하고요. 돈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은 지혜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리고 치료비를 냈다. 지혜는 감격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지혜는 그 후 미숙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갔다. 6개월 후 지혜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아. 지혜는 떠나기 전 미숙에게 말했다. 저도 나중에 아주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2031년 윤지혜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지금은 그 회사의 이사가 되어 있었다. 회사는 AI 정신건강 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앱이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지혜는 미숙에게 전화했다. 아주머니, 시간 되세요? 그럼 왜? 할 말이 있어요. 지혜는 미숙을 회사로 초대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10층. 와, 여기가 내 회사구나? 네. 작지만 저희 팀이 만든 거예요. 지혜는 미숙에게 회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민재 회장도 있었다. 어머니, 회장님? 여기 왜?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지혜가 앞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3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지혜는 서류를 꺼냈다. 이건 우리 회사 주식 10% 지분 증서예요. 미숙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우리 회사가 최근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 가치가 100억 원이에요. 그럼 이건 10억 원 상당입니다. 미숙은 숨이 멎었다. 이걸 제가 받을 수? 당연하죠.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이 회사도 없었어요. 강민재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받으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미숙은 고민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억 원.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다. 도훈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돈.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만 편하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강민재와 지혜를 다시 만났다. 회장님, 지혜야. 제가 결정했어요. 네, 어머니.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두 사람은 놀랐다. 재단이요? 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미숙은 진지했다. 3년 전 제가 회장님을 도왔고 지혜를 도왔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강민재는 감동했다. 어머니,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도훈이도 건강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지혜가 물었다. 어떤 재단을 만들고 싶으세요? 6천 원의 기적 재단이요. 6천 원의 기적? 네. 3년 전 제가 회장님께 쓴 돈이에요. 소주 3병갑.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작은 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2031년 가을, 6천 원의 기적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재단의 이사장은 한미숙, 이사진에는 강민재와 윤지혜가 포함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재단은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째, 긴급 생계비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만 원 이내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둘째, 심리 상담 지원.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셋째, 재기 지원. 실패한 사업가, 실직자들에게 재취업 교육과 소액 창업 자금을 지원했다. 재단이 출범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했다. 첫 달에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미숙은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구나. 40대 남성 어씨. 공장이 문을 닫아 실직했습니다. 아내는 암투병 중이고 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낼 수 없습니다. 20대 여성 B씨.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취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 약도 끊었습니다. 50대 남성 C씨.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망했습니다. 5억 원의 빚이 남았고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미숙은 하나하나 읽으며 결심했다. 이 사람들 모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재단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다. 연간 20억 원. 모두를 도울 수는 없었다. 미숙은 밤마다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재단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다. 61세 편의점 아줌마가 만든 기적의 재단. 소주 3병 값이 만든 10억 원의 선순환. 6천 원이 바꾼 세 사람의 인생. 기사가 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부 문의가 쇄도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재단을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양복에 온화한 미소. 한미숙 이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한미숙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세진그룹 명예회장 이승호. 미숙은 깜짝 놀랐다. 세진그룹. 국내 5대 재벌. 회장님이 왜 이곳에? 이승호는 미소 지었다.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호는 수표를 꺼냈다. 50억 원. 미숙은 숨이 멎었다. 이건 재단 기부금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닙니다. 이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저도 40년 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40년 전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승호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부산의 작은 공장 노동자 아들이었죠. 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셨어요. 더 이상 일을 못하셨죠. 이승호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였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매달 10만 원씩 이승호에게 보내줬다. 40년 전 10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 돈으로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이승호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를 다시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승호가 졸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이승호는 미숙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읽고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못한 감사를 이사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그리고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과 함께. 이승호의 50억 원 기부는 시작이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IT 기업 대표 김철수 10억 원 기부, 연예인 박지연 1억 원 기부, 평범한 직장인들도 소액 기부에 참여했다. 저도 6천 원 기부합니다. 저는 소주 3병가 6천 원씩 매달 정기 기부하겠습니다. 6천 원 챌린지가 SNS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소주 3병 값인 6천 원을 기부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재단의 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년 만에 기금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재단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첫 해에 3천 명을 도왔고, 둘째 해에는 1만 명, 셋째 해에는 3만 명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다. 실직했던 어 씨는 재단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B 씨는 심리 상담을 받고 회복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업에 실패했던 C 씨는 재단의 창업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직원 10명을 둔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2033년 미숙의 편의점은 여전히 따뜻한 편의점으로 불렸다. 지혜가 준 10억 원 상당의 주식. 미숙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왜 안 파세요? 지금 팔면 20억은 될 텐데. 강민재가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미숙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여전히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미숙에게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새벽 3시, 한 젊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낡은 작업복에 피곤한 얼굴. 남자는 컵라면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로 왔을 때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1,500원입니다. 남자는 동전을 꺼냈다. 1,200원. 300원이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300원이. 남자는 라면을 다시 내려놓으려 했다. 미숙은 남자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배고프시잖아요. 미숙은 라면을 뜨거운 물에 끓여서 남자에게 건넸다.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라면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숙은 남자 옆에 앉았다. 힘든 일 있으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3일째 밥을 못 먹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최연우, 32세였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3주 전 다쳤다.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산재 처리도 안 되고 월급도 못 받았다. 집에는 아내와 2살 된 딸이 있는데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밥을 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숙은 가슴이 아팠다. 잠깐만 기다려요. 미숙은 편의점 구석으로 가서 비상금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편의점 수익의 일부를 모아둔 돈이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급한데 쓰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저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어요.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주소 남기고 가세요. 제19장 기억 속의 얼굴. 그로부터 2주 후 편의점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혹시 한미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연우 아내 박지수입니다. 아, 네. 지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2주 전에 남편이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남편이 허리 치료도 받고 밥도 먹고.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다행이네요. 지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 일부지만 갚으려고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갚을게요. 미숙은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아니에요, 천천히.
아니에요. 빚은 빚이에요. 꼭 갚고 싶어요. 지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미숙은 1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지수가 돌아간 후 미숙은 그 10만 원을 비상금 봉투에 다시 넣었다.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의 편의점은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재단을 만들거나 크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다. 그냥 편의점 하나로 충분했다. 미숙은 매일 밤 편의점을 운영하며 힘든 사람들을 도왔다. 어떤 날은 노숙자에게 컵라면을 주고 어떤 날은 돈 없는 학생에게 김밥을 줬다. 어떤 날은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어느 날 밤, 한 대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저기, 혹시? 여학생은 망설이다 물었다. 여기가 따뜻한 편의점 맞나요? 네, 그런데요. 여학생은 고개를 숙였다. 저 2년 전에 여기서 도움받았어요. 그래요? 미숙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을 도와서였다. 제가 시험 기간에 돈이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훔쳤어요. 미숙은 깜짝 놀랐다. 그때 사장님이 절 잡으셨어요. 2년 전 어느 날 밤 CCTV에서 한 여학생이 도시락을 가방에 넣는 걸 봤다. 미숙은 여학생을 불렀다. 학생, 도시락 값 내야죠? 여학생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죄송해요. 미숙은 여학생의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배고프면 말해요. 제가 줄 테니까.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더 꺼내서 여학생에게 건넸다. 다음부터는 훔치지 말고 저한테 말해요. 여학생은 그날 밤 울면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 후로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잘했네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학생은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거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학생, 이건 받아주세요. 2년 동안 모은 거예요. 여학생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미숙은 50만 원을 받았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여학생이 돌아간 후 미숙은 그 돈을 비상금 봉투에 넣었다. 이제 봉투 안에는 80만 원이 들어 있었다. 2036년 미숙은 69세가 되었다.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도훈이는 16세,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강민재는 여전히 대한그룹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윤지혜의 회사는 더욱 성장해 직원 500명의 중견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미숙의 편의점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 많네요.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요즘 더 바빠졌어요. 미숙의 편의점은 이제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따뜻한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 해피마트 신임 회장 취임.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남자. 미숙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화면 속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3년 전 한 편의점 사장님께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피마트를 따뜻한 마트로 만들겠다고. 화면이 바뀌었다.
해피마트 전국 매장 소개가 나왔다. 모든 매장에는 따뜻한 코너가 있었다. 힘든 사람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13년 전 그 편의점 사장님께 배운 것입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강민재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다음 날 아침, 강민재가 편의점을 찾아왔다. 어머니, 어젯밤 뉴스 보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강민재는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전국 해피마트 매장에 따뜻한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봤어요. 그 코너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미숙은 놀랐다. 제가요? 네.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국에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는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이 편의점에서. 강민재는 미소 지었다. 대신 어머니의 이름이 전국에 전해질 거예요. 한미숙의 따뜻한 코너로. 한미숙의 따뜻한 코너는 전국 500개 해피마트에 설치되었다. 각 코너에는 미숙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렸다. 13년 전 한 편의점 사장님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따뜻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코너에서는 매일 무료 식사가 제공되었다. 첫 달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산의 한 해피마트. 한 노숙자가 따뜻한 코너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영수 씨 아니신가요? 노숙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저 박철호예요. 20년 전같이 일했던. 두 사람은 제외했다. 박철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수 씨, 우리 식당에서 일하실래요? 김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옛 동료인데. 김영수는 그날부터 박철호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한 해피마트. 한 여고생이 따뜻한 코너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다. 매니저가 다가왔다. 학생, 자주 오네? 여고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혹시 아르바이트 할 생각 있어? 정말요? 응. 우리 매장에서 주말에 일해볼래? 여고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광주의 한 해피마트. 한 중년 남자가 따뜻한 코너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옆에 앉은 다른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요즘 힘드시죠? 네. 사업이 망해서. 저도 그랬어요. 5년 전에. 그래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작은 회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제23장 연쇄 반응. 한미숙의 따뜻한 코너는 단순히 무료 식사 제공을 넘어섰다. 그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서로 돕는 공간이 되었다. 1년 만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코너를 이용한 사람 120만 명. 코너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 3,200명. 코너에서 만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850팀. 코너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 12쌍. 해피마트는 이 통계를 발표하며 말했다. 한미숙 사장님의 작은 친절이 120만 개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식당 마이너스 전국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 따뜻한 카페 마이너스 대형 커피 체인. 따뜻한 병원 마이너스 대학병원들.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037년. 미숙은 70세가 되었다.
그날은 미숙의 생일이었다. 도훈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할미, 생일 축하해요. 편의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강민재, 윤지혜, 이승호, 그리고 미숙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최연우 부부도 왔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현우는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빚 다 갚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2년 전 여대생도 왔다. 사장님, 저 대학 졸업했어요. 여학생은 취직도 했다. 그리고 그녀도 봉투를 건넸다. 이거 제가 도움받은 사람들한테 쓰세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강민재가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켜졌다. 전국 500개 해피마트의 따뜻한 코너 영상이 나왔다. 그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서로 도우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한미숙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보여준 따뜻함을 저도 전하고 있어요. 120만 명. 그들 모두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상은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미숙은 울고 있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어머니. 강민재가 말했다. 어머니는 13년 전 6천 원으로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6천 원이 이렇게 됐어요. 화면에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6천 원이 만든 기적. 13년 전 한 명 강민재, 10년 전 2명 강민재 윤지혜, 5년 전 100명 편의점 단골 손님들, 1년 전 30만 명 전국 따뜻한 코너 이용자, 현재 100만 명 2차, 3차 파급 효과 포함.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100만 명? 네.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강민재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6천 원이 100만 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2040년 미숙은 73세가 되었다. 더 이상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젊은 직원들이 대신 운영하고 미숙은 가끔 들러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봄날 오후 미숙은 도훈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도훈이는 이제 19세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할미, 나도 할미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미숙은 웃었다. 그래.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미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13년 전 그날 밤 6천 원을 냈을 뿐인데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도훈이가 말했다. 할머니는 돈을 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준 거예요. 미숙는 도훈이를 바라봤다. 그 마음이 회장님을 살렸고 그 마음이 지혜 이모를 살렸고 그 마음이 100만 명에게 전해진 거예요. 도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도 살려줘서.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할미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서 일기를 썼다. 2040년 4월 15일. 오늘 도훈이가 말했다. 내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줬다고. 맞는 말이다. 13년 전 그날 밤 나는 강민재 회장에게 6천 원을 준 게 아니었다.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다.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세상은 작은 친절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미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0만 개의 별처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